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세입자라면 오늘 방송 귀를 쫑긋 세우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바로 현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입자라면 지금 관리비 납입 영수증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매월 따박따박 떼이고 있는데요. 자, 이 돈이 2년, 4년 이렇게 쌓이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되는데요. 바로 이게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깜빡하고 이사 갈 때 안 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10년 아니라면 지금 신청해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기 수선 충당금은 이사 갈 때 꼭 돌려받아야 되는 돈인데요.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떼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장기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게 되면 누구나 한 달에 한 번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자, 본인이 쓴 만큼 내는 금액이지만 납부할 때마다 금액도 많은 것 같고 왠지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요. 그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하게 보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자, 평소에 관리비만 냈지 이 세부 항목까지 안 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자, 장기 수선 충당금은 건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건물에 하자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하자에 대해서 시설물 교체나 수리를 위해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건물 관리 주체는 이를 대신해서 공동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집주인으로부터 미리 일정 금액을 걷어 적립해 둡니다. 바로 이거를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편의상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우리가 세를 들어 살 경우에 집주인이 아닌 나의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집주인 대신 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원래 집주인이 내야 되는데 편의상 입주민에게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이사 갈 때 그냥 나가면은 나만 이 돈을 아깝게 그냥 내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입니다. 자, 법을 확인해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 시행령 제31조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등에 대해서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입자가 장기 수선 충당금을 냈다 하더라도 이 돈은 명백히 집주인 임대인이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당당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사 나갈 때 세입자가 관리실에 방문해서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매월 2만원씩 24개월, 그러니까 2년간 냈다면은 48만원이라는 목돈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4년간 살았다면 거진 100만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큰 금액입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온라인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K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집주인에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요. 이 K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우리 단지 관리비라는 탭을 클릭하시고 사는 주소지를 입력을 하시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씩 쌓였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좀 확인이 어려우시면 바로 관리사무소 가서 문의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인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에게, 임차인에게 꼭 반환해 줘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집주인 입장에서도 궁금할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춘천지방법원 판결문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신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은 이는 임대인에게는 부당 이득에 해당되고 임대인은 위 금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줘야만 합니다.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억울한 생각도 들겠지만 이거는 당연히 세입자에게 내줘야 되는 돈인 거죠. 그런데 악랄한 임대인, 집주인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안 줄 때도 있겠죠. 특히 방송 보시고 내가 10년 이내에 이사를 나왔는데 깜빡하고 이 장기 수선 충당금 안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방법입니다. 이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수십만 원에 수백만 원 이 돈 가지고 또 소송을 하기는 좀 애매한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채권은 일반 민사 채권입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인데요. 그래서 10년 이내라도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혹시 바뀌었다도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매매 상속 등으로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증명 작성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가장 편리한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주요 내용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작성하면은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발신인 수신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목, 보내는 날짜, 전세계약 체결 및 계약의 핵심 내용 적으신 다음에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실 표시해 주시고요.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 주시고,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고지한 후에 언제까지 반환해 주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구를 넣어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보내시고요. 혹시 이 문구 작성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또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엑기스 내용만 들어가면 된다는 사실, 특별한 양식은 없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인터넷 그 우체국을 통해서도 이렇게 내용 증명 서비스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어려우시면 그냥 그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그 내용 증명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에 사셨던 분도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자, 장기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피스텔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는데요. 자, 오피스텔이라도 이사 나갈 때 반드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요건에 해당이 되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일 경우, 이런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장기 수선 충당금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준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장기 수선 충당금이 관리비에 적립이 되고 있는지 바로 관리비 고지서를 꺼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장기 수선 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상가 장기 수선 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은,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하실 때 특약으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조항은 절대 넣어서는 안 되겠죠. 그냥 집주인 입장에서 휙 넘어가면 이거 세입자가 억울하게 장기 수선 충당금을 부담하셔야 되는 겁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관리비에 있는 수선 유지비는 반환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자, 이 수선 유지비는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자, 지금까지 장기 수선 충당금 세입자가 챙기지 않아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그냥 못 받은 경우가 수두룩한데요. 자, 지금이라도 방송 보시고 아차, 내가 10년 안에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한테 장기 수선 충당금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용 증명 보내시고 꼭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돈이기 때문에 자, 이 돈 당당하게 세입자가 받아야 되는 돈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집주인은 혹시 이런 그 내용을 받게 되시면 당연히 세입자에게 내줘야 되는 돈이고 판결문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오피스텔 이사할 때 깜빡하고 장기 수선 충당금 못 챙겨서 손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